토크스페이스라는 게 HEC 스펙이랑 합병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토크스페이스에 대한 소개? 좀 특이한 종목이라 보여드리는데, 온라인 모바일 테라피 치료하는 기업, 정신건강 쪽, 2012년에 만들어진 기업이고요. 2021년 예상 매출이 1억 2,500만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, 이게 지금 69% 성장이니까 꽤 고성장이죠, 그죠? 또한 그 그로스 마진도 60%가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, 현재 그림에 보듯 활성 회원은 46,000명이고요. 프로바이더, 그러니까 이걸 제공하는 이 프로바이더는 2,650명이에요. 테라피스트인가 뭐 이 사람들이 이게 2,650명이 있고, 그래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. 지금까지 200만 명 회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돼서 그런 누적 기록이 있고, 플랫폼 그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, 그 다음에 디지털 내비게이션이나 치료 우선순위에 관련된, 치료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뭐 하는 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앱을 통해서 한 100만 명 사용자가 온라인 상담 예약, 여기 이런 사람이 아마 면허를 보유한 치료사, 가상 미팅을 해서 하고, 여기 마지막에 있는 치료 진행 상황도 추적하는 이런 기업입니다. 토크스페이스에 따르면은 사용자의 44% 정도가 치료 상담 같은 걸 하고 8주 후에 임상적인 어떤 중요한 변화, 마음의 변화겠죠, 중요 변화 경험이 있었다고 얘네 쪽에서 주장을 하는데, 대체 제품 같은 경우, 그러니까 경쟁 업체겠죠, 이쪽은 25% 정도 응답인데 자기들은 44%라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사용자의 80%가 기존 치료보다 효과적 또는 더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림에서 보시면은 클리니컬 케이스 스터디에서 여기 PHQ-9이라고 되어 있죠, 그죠? 이게 뭐냐면 약자인데 페이션트 헬스 퀘스처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환자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. 약간의 어떤 안 좋은 거, 불만사항, 뭐 어떤 그런 느낌의 질문사항을 하면 이게 떨어진 거죠, 그죠?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, GAD-7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, 환자의 어떤 불안과 뭐 어떤 이런 장애,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68%가 뭐 개선되고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. 지금 화면이 되게 재밌는 게, 여기 보시면 스포크스 피플이라고 해서 거의 뭐 이 기업을 이렇게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죠. 뭐 대변인 이런, 여기 인플루언셜이라고 나오는데 되게 높은 영향력을 가진 스포크스 피플이, 여기 이 사람이 마이크 펠퍼스,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데미 로바토라는 가수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. 싱어송라이터라고 검색해 보니까 나오던데, 전 잘 모르는 가수인데 미국에선 유명한가 보죠. 이 가수가 있고, 그 다음 지금의 이 그림, 토크스페이스가 자기들의 이쪽 분야에서 소비자 인지도 1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정신건강 쪽에는, 그러니까 비헤이비어 쪽이니까 이게 행동 이쪽이니까, 여기가 텔레락 이런 그 다른 업체, 베터헬프 이런 데보다 훨씬 인지도가 높다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계속 이 그림들, 이 사람들의 어떤 이거죠, 그죠? 토크스페이스가 접근성이나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그림이죠. 예, 직접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게 있다는데, 이 세컨 비지니까 두 번째 방문에 관련해서 80%가 두 번째인데, 인펄슨 직접적인 거는 많이 떨어지죠. 44%로 떨어지는 그런 거고, 접근성이나 편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좋다 뭐 이런 거예요. 그리고 가격 면에 있어서도 하이 코스트고 자기들은 좀 적정한 가격 뭐 이렇게, 그 다음에 여기 또 AI가 또 한다 뭐 이러면서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 여기 behavior health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말로는 정신건강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전체적인 것 같아요. 몸과 마음 전체의 어떤 건강을 다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 문제도 있고 음주, 그 다음에 운동 관련도 되고, 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정신건강 쪽, 복합적인 단어더라고요, behavior health라는 게. 여기에 관련된 TAM 총 유효 시장 자체가 2025년이 되면 5,880억 달러로 커지는데, 지금 2019년이 4,800억 달러니까 매년 연평균 3.5%랑 아주 많이 이렇게 성장성이 막 높지는 않아요. 그런데 꾸준히 커지는 부분이 있고, 미국 도메스틱
TAM이 73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이렇게 많이 커지는, 근데 더 커지는 부분은 이쪽이죠, 그죠? 아주 막 고성장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. 이게 성장이 왜 되냐, 여기 보시면 뭐 미국인들이 멘탈 일리니스, 정신적 질환 관련해서 많이 나이대나 연령대나 뭐 인종 구분 없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7천만 명 이상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하고, 1700만 명 미국 성인 적어도 한 번 이상 메이저 디프레시브니까 뭐 되게 우울한 느낌을 과거에 받은 경향이 있다기도 하고,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. 미국뿐만 아니고, 그죠? 그리고 자살도 증가하는 이야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응급실 방문을 해서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으로 돈을 많이 써버린 거죠. 46억 달러를 응급실 가도 이건 구체적인 어떤 치료가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그 아픈 게 몸으로 표현돼서 온 경우겠죠, 이런 경우는. 그래서 매년 뭐 이렇게 날린 금액이 되게 크죠. 1920억 달러를 병원을 가기는 생산성 문제나 뭐 임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만큼 손실이 난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토크스페이스가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. 현재 토크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개인보다는 결국 기업 고객이에요. 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죠. 대부분 랜드 앤 익스펜드 모델이 사스 기업들이잖아요. 이런 그 전략을 쓰는 기업 고객들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현재 3,900만 명의 사용자를 커버하고 있는데 2019년 200만 명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. 기업들이 커버를 해주는 거겠죠.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는 게 보일 겁니다. 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는 거고, 기존에 뭐 시그나, 휴메나, 구글, 블랙스톤, 액센추어 이런 쪽 고객이 있었고, 이게 더 늘었고, 거기에는 뭐 국가적이나 지역적인 어떤 그 건강 플랜도 있지만 자기들이 아웃바운드 마케팅 해서 B2B 쪽을 늘렸다, 뭐 이런 것도 있고, 학교 관련해서 이쪽도 뭐 계속 침투하려고 노력하고, 그러다 보니까 뭐 확장성 상당히 커지고 있는 재무 상태를 보시면 지난 과거에 나왔던 얘네들 자료라 뭐 아마 확정이 됐을 것 같은데 많이 늘었어요. 7,400만 순 매출 94%,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도 63%, 계속 꾸준히 연평균 높게 성장하고 있죠. 초기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편이고, 좀 전에 봤던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,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, 에비타 마진이 2022년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고요. 2023년에 되면 에비타 마진이 지금 15%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2021년 매출 대비 이 기업은 약 11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. 매출 대비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의 성장하기 위한 자본을 계속 대차대조표에 산입이라 그러나요? 이렇게 대차대조표에 뭐라 그러나 이거를 표시되고 있거든요. 대차대조표로 옮기고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림 보시면 다른 데보다 저평가받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. 지금 처방전 관련된 뭐 구다렉스나 뭐 아무엘, 텔라닥 이런 데보다 약 2배 정도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. 전체적인 디스트럽티브 그 헬스케어 쪽과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고, 그 다음에 하이그로스 인터넷 기업보다도 2배 이상 적게 평가를 받고 있다. EV 그로스 프로핏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저평가 받고 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. 현재 이 기업의 가치는 14억 달러 정도 되고요. 온라인 테라피 영역에 있어서 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앞서 봤던 베터헬프나 헤드스페이스, 캄, 근데 스펙을 사기보다는 스펙이 잘 보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. 합병 후에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미리 사서 돈을 묵혀두느니 합병 이후에 아마 토크로 나올 것 같아요.